허름한 백반집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낡은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허리, 때 묻은 낡은 코트.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 5,000원짜리 백반 하나를 시켜 조용히 밥을 먹고 나가던 노인. 하지만 그가 떠난 뒤 식당 아주머니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요. 사실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식당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자가 된 한 남자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던 따뜻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백반집. 미소식당이라는 간판이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식당의 주인 박순자 아주머니는 올해 65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커다란 솥에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한 일상이었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단 한 번도 손님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정오가 되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늘 같은 자리, 구석진 이 안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주머니, 백반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백반을 준비하면서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저분 벌써 3년째 매일 오시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노인은 늘 혼자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나갔어요.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고 노인의 옷차림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밥상을 차리면서 반찬을 평소보다 하나 더 올렸습니다. 김치찌개도 고기를 조금 더 넣었어요. 아주머니, 이건 제가 주문한 것보다 많은데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새로 만든 반찬이에요. 그냥 드세요. 서비스예요. 노인은 잠시 밥상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5,000원을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늘 따뜻한 밥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겠네요.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왠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시면 내일도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내일도 올게요. 그날 이후 순자 아주머니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반찬을 조금 더 넉넉히 담아주고 국물도 진하게 끓였어요. 노인은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늘 혼자 오시는 것 같아서요. 노인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있긴 한데 바쁘죠.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혼자 먹는 게 편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순자 아주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살거든요. 외로울 때가 많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국물 있는 걸로 주세요. 좀 춥네요.
순자 아주머니는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도 잘 익은 것으로 꺼내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더 얹었어요. 손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드시고 몸 녹이세요. 노인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 맛이에요. 이 맛. 무언가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맛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순자 아주머니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언제요?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25살 때였나?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굶은 날이었는데 비까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죠. 길을 걷다가 어떤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딱 이런 곳이었어요. 허름했지만 따뜻해 보이는.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죠. 지금 돈이 없는데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요. 순자 아주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아주머니가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딱 이런 밥상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드세요. 대신 나중에 잘 되면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세요. 그날 먹은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졌거든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다시 일어났죠.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열심히 했고요. 그 식당을 찾으려고 여러 번 갔었어요. 하지만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도 은혜도 갚지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순자 아주머니도 목이 메었습니다. 손님, 혹시 그 식당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이 근처였어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간판이 행복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 아주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행복식당.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 이름이었어요. 40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식당.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순자 아주머니가 물려받아 이름만 미소식당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손님,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키에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어요.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계셨죠. 순자 아주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어머니였어요. 손님, 제 어머니예요. 그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세요. 이 식당이 바로 그 행복식당이었어요. 노인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 식당이? 네.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았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0년을 찾았는데 이렇게 다시. 순자 아주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40년의 세월을 넘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명예회장 김영수. 순자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산업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 회장이 매일 이 작은 식당에서 5,000원짜리 백반을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집에 있으면 외로워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들 바쁘고 비서들이 따라다니면 편하게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옛날 그때처럼 평범하게 밥 먹고 싶었어요. 그러다 이 식당을 발견했어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밥을 먹는데 그때 그 맛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세요. 제가 매일 맛있게 해드릴게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순자 아주머니와 김 회장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작은 기쁨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넘어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가끔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어요. 40년 전 그 밥 한 끼를 먹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행복식당 아주머니의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마음으로요. 10년 만에 회사가 커졌고 20년 만에 대기업이 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가족과도 멀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가난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훌륭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돈만 쫓았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밥 먹고 길 걷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김 회장은 여전히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어느새 4년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회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순자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전화번호를 받아둔 것도 아니고 집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0일째 되던 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국산업부회장 김태준. 혹시 저희 아버지 아시나요? 그는 김 회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요, 매일 오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무슨 일이라도? 김 부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께서 10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 부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죠. 마지막까지 당신 방식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매일 찾던 그 식당에 꼭 내 마음을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부회장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4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매일 당신의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저는 사람다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44년 전 당신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배고픈 젊은이에게 밥 한 끼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셨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우연히 이 식당을 발견했을 때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딸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따뜻함으로 밥을 나누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 4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평범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셨을까요? 순자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계속 운영해 주세요. 저처럼 따뜻한 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작은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순자 아주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 부회장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순자 씨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평생 월세 걱정 없이 식당을 하실 수 있게요. 또 1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미소식당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밥값과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운영해 주시길 바라셨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김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은혜를 갚을 기회를요. 부디 받아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순자 아주머니는 김 회장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회장님이 남기신 따뜻함,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식당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혜식당. 순자 아주머니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두 분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할게요. 식당은 전처럼 운영되었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무료 급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난한 학생들, 노숙자들, 누구든 배고픈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한쪽에는 작은 사진 2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자 아주머니의 어머니, 다른 하나는 김 회장.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두 분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돈이 없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순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밥상을 차리면서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44년 전 어머니가 한 청년에게 밥을 주셨죠. 그리고 그 청년이 40년 뒤에 은혜를 갚았어요. 이제 제가 이 청년에게 밥을 드리면 또 누가 알아요? 이 청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을지.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김 회장은 평생 돈을 벌었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건 마지막 4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하고 은혜를 갚았을 때 은혜 식당의 불은 오늘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배고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